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소폭식 상승을 보여오던 우리 시장이 오늘 드디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 지금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코스닥은 0.5% 가까이까지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우리 시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모든 증시가 현재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도 우리와 낙폭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단 소강 상태로 보이던 무역 분쟁이 다시금 고개를 든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큰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미국과 캐나다 납타 개정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선 당초 원활하게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예측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이번 주로 예상이 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행정부에 대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강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다시 원점이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도 오전 중에는 조금 버텨주나 했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전기전자업종, 운송장비 대형주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하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현재 하락했고요.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외한다면, 종목을 제외한다면 현재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씩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던 엔터 업종들, 게임 업종 역시 오늘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강달러는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다시금 불거진 무역 분쟁 이슈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선거인 11월 달까지 다시금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역 분쟁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성수기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23일까지 약 8천여 원가량의 품목을 지금 시장에 미리 방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 품목은 명태와 오징어, 갈치, 조기 등 4개 어종으로 해수부는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출 수산물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되며 품목별 권장 판매 가격도 지정돼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13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과일 수입액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에 시달린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10억 달러를 기록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품목별로는 바나나가 29%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와 포도 등이 뒤를 이었으며 건강 재료로 주목받은 아보카도는 수입액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 외에는 지렛대가 거의 없으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개막하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맞서 더 강력한 유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세계는 이전보다 더 강한 다자주의를 원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유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 낙폭이 0.8%대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300선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9포인트의 하락입니다. 낙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빠져내려왔습니다. 장중에 2302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가기도 했는데 특히나 오후 들어서 낙폭이 다시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175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지난주에 꾸준하게 사주던 외국인이 오늘 1589억 원이나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기관도 96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연기금만 70억 원 소폭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그리고 낙폭도 2% 중후반대로 꽤 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1%의 소폭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종목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제외하면 모두 빠지고 있는데 포스코는 32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만이 보합 정도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KB금융, SK텔레콤, LG생활건강 빠지고요. 신한지주는 0.8% 상승세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14포인트대입니다. 낙폭이 그래도 전 시간대보다 조금은 회복이 됐는데 오전까지는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820부터 정오 지나서 1시경부터 지금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해서 81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13에서 현재 814포인트대까지 저점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990억 원 삽니다. 일단 하락장에서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501억 원, 외국인은 37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전주채 팝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신라젠, 나노스, HLB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HLB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CJENM은 오늘 조정 나오면서 25만 원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만 상승합니다. 메디톡스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선전하고 있고요. 펄어비스의 낙폭이 무려 6%가 넘어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3%대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하락하고요. 코오롱 티슈진, 제넥신, 컴투스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멜론은 현재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10전 상승하면서 1113원 턱걸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그동안 잘 올라주다가 오늘장 들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조정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영향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구간에서 잠시 쉬어가는 건가요? 여러 가지 호각제들이 좀 겹치는 상황에서 예. 지난주를 기점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가 좀 커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좀 더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9월 5일까지 공청회 일정이 끝난 직후 바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G2 무역 분쟁,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좀 안도감을 주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금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불안감도 좀 가세하면서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장중 발표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좀 복합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단기간에 좀 반등세가 나타난 코스피 시장에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은 1,6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철강금속 최근 반등세가 나타났던 업종을 중심으로 매물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는 큰 악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중 무역 분쟁, 아르헨티나발 이머징 증시에 대한 불안 심리,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그리고 국내 기관의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지난주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반등이 계속 오늘 쉬고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향후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2,300선 안착 여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200선 초반에서부터 코스피가 약 한 보름 가까이 100포인트 이상 반등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라운드 넘버이자 직전 고점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지난 주말 돌파에 성공한 2,300포인트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그동안 악재들이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들로 인한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변화에 의한 반등 시도는 가능하지만 펀더멘탈 동력에 대한 개선 여전히 작기 때문에 이런 등락 과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월 초, 9월 중순까지는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악재가 불거졌다기보다는 기존의 악재가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악재의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좀 더 커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넘어야 할 허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그 허들의 높이가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 시도는 가능하지만 그 반등 탄력 그리고 반등의 강도 또한 점차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투자 전략 어떤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2200에서 2400 박스권 등락, 그러니까 9월 중순 9월 말까지는 2200에서 2400 박스권 등락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투자자와 좀 중장기 투자자의 전략적인 대응을 조금 차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단기 투자, 그러니까 1개월 정도, 1개월 미만의 투자 시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노린 트레이딩 바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중국 소비주, 남북 경협주가 주된 순환 매입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이들 종목들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쭉 끌어가기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IT가 반등을 하면 중국 소비주가 좀 주춤하고 중국 소비주와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면 IT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투자 타이밍도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중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같이 좀 강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여전히 리스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계속적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도 약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키는 투자 쪽에 무게중심을 점차 두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 가능하겠지만 이를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단기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좀 차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오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프타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잘 됐다 그래서 캐나다는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캐나다하고는 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프타 살짝 짚어보면서 출발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러시죠. 예, 나프타. 구글 들어가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죠. 지금 약자죠. 네. North American, NA죠. 네. 그렇게 미주, 남미, 북미에서 이제 멕시코 포함한 그 위쪽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FTA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런 상황이고 3개국. 국가는 3개에 불과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지도상으로 보시죠. 꽤 크네요. 그죠? 인구도 한 4억 8천에 달하니까요. 예. 세 나라.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 이거는 라보뱅크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라보뱅크의 그 리포트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예.
사실 이런 그림 만들려면은 정말 공이 많이 들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우리 보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일목요연하게 예. 들어오지만 이거 하려면 데이터 관리하고 만만찮죠. 자, 우선 보시면은 러플리 한번 단위를 한번 볼까요? 100만 불이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한 1300억 달러네, 이제 1400억 달러네, 미국이 예.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를. 그 와중에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색깔별로 보시면 이게 캐나다의 비중, 멕시코, 그리고 EU, 그리고 ROW니까 Rest of World겠죠? 세계 다른 지역들. 예. 이 정도. 자, 그러면은 멕시코의 비중은 멕시코는 캐나다의 이 정도, EU의 이 정도, 결국 멕시코는 미국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미국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예. 단위는 훅 줄어듭니다. 그죠? 예. 아까 미국 대비 한 340억, 350억 달러 정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멕시코보다는 수출 규모가 크네요. 캐나다 또한 미국을 상대로 수출해서 사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멕시코하고의 어떤 그 FTA 재협상 취임 초부터 얘기했던 이거 예. 협상 잘못된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돈 뜯기고 그렇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한다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거기까지 왔는데 말이 협상 타결이지. 이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예. 멕시코 현실 보셨죠?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 결국은 자동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출되는 자동차가 관세를 안 맞으려면은 예. 역내 부품, 적어도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부품이 75% 정도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그렇다면 사실상 미국 부품을 써라 이런 얘기인데 껍데기만 메이드 인 멕시코 차지만 결국은 미국 차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 인건비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겠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 하면은 팔릴 길이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멕시코에 자동차 생산 기지를 갖다 옮긴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아차도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멕시코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이 젊은 지도자들,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같은 여기는 보면은 일단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악수하면서 눈싸움에서도 벌써 트럼프를 제압하려고 들죠. 예. 아버지 뻘인데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트리도 총리도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힘없는 우리가 죽고 지내야지 라고 접근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한번 끝까지 해보자. 예. 끝까지 해보자 하는 쪽에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까?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예,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그 똑같은 거 라보뱅크의 그 리포트에서 가져온 차트 예. 그래픽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나프타가 브레이크다운, 이게 협상이 결렬되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모든 파트너들에게 뭘 가져오느냐? 코스트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증가된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에 GDP가 한 1%포인트 예. 낮아질 거고, 뭐 그런 얘기예요. 멕시코만 하더라도 한 2.6%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고, 지금 한 6% 정도 인플레지만, 이마저, 나프타마저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2%포인트 정도 GDP가 낮아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비교 우위에 입각한, 조금이라도 더, 비교 우위를 지닌 쪽에서의 생산, 그리고 세계 자유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 체제였죠. 그쵸. 또 그렇게 꾸려왔던 것도 미국입니다. 왜? 자기들은 제조업 갖고 승부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본질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무역전쟁이다 관세 부과다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진짜 살아나겠으며 그렇게 살아난 미국 제조업은 지속성을 지닐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도 사실상 따져보면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
미국이 요구하는 거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 현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예. 저렇게 해서 다시 미국을 갖다가 제조업의 어떤 강국, 무슨 뭐 꿀뚝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이런 차원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승부 안 난다고, 그건 오히려 해봐야 비용 더 드는 일인 건 그들도 알 겁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별, 각 국가별로 개별 협상에 있어가지고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는 그런 그걸로 본질은 그쪽이라고 봐야겠죠. 점유율이 계속 한국, 그러니까 각계격파라고 볼 수 있겠죠. 각계격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유대로 나프타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멕시코는 어느 정도 말 들었는데 캐나다가 말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예측은 캐나다가 쉽게 뭐 호락호락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강공으로 캐나다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말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 데드라인이었죠. 그쵸. 그때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서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나 트리더 총리의 어떤 그 인터뷰 같은 거에서 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예. 결국 안 되고 5일날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 하는 그런 그거죠. 일단 자료 화면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저런 좀 편안한 태도로 이렇게 악수하고 안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죠? 뭐 국가 지도자요, 총리급이라 되고 하지만, 그저 뭐 트리더 총리 잘생겨서 저렇게 했습니까? 젊고 잘생겼죠. 예. 그러니 좌우지간 별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가 호락호락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갈구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주말 동안에 이렇게 들은 뉴스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예. 뭐 우리가 S-400이라고 하죠. 러시아산 미사일 방공척에 들여오는 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 너 간섭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터키 사태의 배경 중에 어떤 일부를 차지하는데 굽히지 않는 모습. 또 중국에서 누굽니까? 저기 또 상당히 싱크탱크 쪽에서 중국 보고 무슨 뭐 과거 일본이 당했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식으로 해가지고 위안화 절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중국 내에 거품을 만들고 금융 측면에서도 종속시켰다가 한번 완전히 망가지게 하겠다는 그 시나리오 우리 벌써 많이 연구했고 준비되어 있거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러지 말고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뭐 계속해서 하원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예. 그리고 얼마나 민망해요. 미국의 소위 말하는 과거 뭐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내로라 하는 미국의 거물급 인사들은 전부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하고 그를 좀 이렇게 추모하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 뭐 딴 때보다도 더 하필이면 그 골프도 자세 좋은 사진을 안 올리고 전부 보면 이 와중에 트럼프는 공치력 버지니아 갔어요 하면서 올리는 거 보면 뭐 벙커샷 하는데 뭐 아주 뭐 개폼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이래저래 참 트럼프 대통령,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은 참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짜 진퇴양난이다, 사면 초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면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위상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살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 관세가 지금 개정 협상에서 좀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엔 또 들어가서 지난주에 기아차 보고서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었다라는 후문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25% 부과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기존대로.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EU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시장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되지 못함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난 6월달에 그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하고 이렇게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토닥토닥거리면서 좋은 훈훈한 사진 만들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EU와 미국 사이에 자동차 관세 부과하는 거 잠시 유예하자. 즉 휴전을 갖다가 제안했고 서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해서 EU하고는 일단 덮고 가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틈만 나면
EU까지 싸그려서 또 포함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당장 이번 주말에 5일날 그러면은 그 추가 2천억 불, 중국산 2천억 불에 대한 관세 부과 공청회 끝나자마자 지금 현재까지 외신을 추적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면 초과 와중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눌릴 것 같아? 차원이 아니고 바로 공청회 끝나자마자 2천억 달러 때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아 시장이 9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바캉스 시즌 끝나고 진짜 축구로 치면 후반전이 이제 9월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인데 뛰려고 하는데 예. 지금 장이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은 한 170만 대, 우리 한 84만 대 정도 미국에 수출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 25% 때린다. 그 이제 소나타 그랜저급들이 좌우지간 혼다하고 저기 도요타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보다 더 싸게 팔잖아요.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으로 파는데 25% 때려보세요.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뭐 같이 일본도 맞고 한국도 맞으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그걸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닌 말로 상식적으로는 뭐 비싸 보이던 미국 차로 눈길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추산하기로는 이런 식이라면은 현대차만 하더라도 한 70만 대 정도 수출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메이커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국내산 자동차에 미국 자동차 넘어가는 게 한 100만 대 정도도 잘못하면 이 관세 때문에 자, 그게 지금 이 현대차 주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렇습니다. 모처럼 한번 종목 차트 가져와 봤는데 현대차 예. 월간 차트 보시죠. 금융위기 당시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한 3만 6천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7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이 랠리, 이 엄청난 랠리 이후에 지금 사실상 이 피보나치를 한번 이 개별 종목에도 한번 피보나치를 꺼봤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 현대차 주가 올라왔던 상승폭에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커렉션 조정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맥시예요. 그죠? 여기서 더 밀리면은 여기 지금 몇 번째 부딪히고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 이 근처 12만 4천, 5천 이 무렵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나 기아차 주가가 이 정도까지 부진한 거는 이미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2016년 보세요. 2016년 이 무렵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데 그 이후로는 좀처럼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 예. 이미 뭐 관세 부분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 한 거죠. 여기서 탄탄하게 올라가기를 갖다 기대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갖다 유보한다 정도라면은 이 정도에서 한번 바닥 뭐 단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슈팅이 뭐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확 줄었네요. 확 줄었죠. 예. 손대기가 좀 애매한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예.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관련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예정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된다면 어디 현대차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동차 산업은 소위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너무 큰 산업이죠. 맞죠. 네. 다 연결돼 있고 1차, 2차 무슨 그 벤더 업체들 할 것 없이 뭐 하물며 그 일자리는 그거 어마어마해요. 예.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지막 전주 중반부터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네. 랠리가 좀 나오긴 했어요. 네, 후반에. 네. 그리고 9월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출발을 딱 했는데 여러분이 이게 웬일입니까?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월요일장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볼 땐 9월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시청자분들께서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소장님은 표정 보니까 아닌데라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짱대 양봉이 나왔죠. 예. 하락 출발했던 것이 강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 3,900원 넘어 4,000원 가까이 샀지 않습니까? 예, 순매수 규모가. 예. 자, 차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기대 반 의심 반 하면서 오늘 장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실질적인 하반기 장세의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뭐 뉴욕장은 노동절로 쉬긴 합니다만 자, 우선 눈길을 끄는 거는 뭐 그 눈길을 끈다기보다도 우선 이 시장의 체력이 참 그가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한 4천억 원 가까운 규모인데도 지수로 봤을 때 한 0.67% 올랐나요? 지금 오늘 그 절반 규모도 안 되는 현재 아직 장이 뭐 한 시간 가량 남아 있습니다만 예. 마감까지. 오늘은 그때 비해 훨씬 적은 뭐 한 1,600, 1,700억 정도의 순매도 아닌가요? 지금 1,698억 원. 네, 한 1,700억 정도. 예. 이 정도의 지금 지수 낙폭은 오히려 0.8%에 육박하는. 그러니 뭐죠?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사줘도 1% 못 올랐는데, 그런데 외국인이 한 2천억도 채 안 팔았는데 0.8% 오히려 더 밀린다. 예. 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61선이 우하향으로 누르고 있죠. 예. 61선은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수급선입니다. 수급선인데, 자, 일단 한번 여기서 8월 16일 날 극적인 반등을 이루고 나서 기술적 반등은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8월 하반을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300 어라운드를 갖다 트라이 했고, 그래서 이 장을 갖다 2,370원 가격권이,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한 5월 이후에 이 낙폭에 대해서 한 절반은 갈 수 있겠거니 하는 게 2,370 근거입니다. 예. 거기다가 2,400도 가려면 갈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거는 이번 하락의 맥시로 볼 수 있는 61.8%가 2,400을 찍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가자 하는 분위기인데 이미 스타캐스틱은 과매수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뭐 종목을 갖다가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간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저의 능력 밖이고, 예.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을 보시는 거죠. 큰 그림을 보시는데, 우선 이때 2016년 이 무렵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쭉 올랐던 이것은 의미 있는 랠리입니다. 즉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S&P 500이 금융위기 당시 낙폭의 1.618배라고 하는 모두가 주목하는 그 저항 구간을 갖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열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올라왔고, 이번 금년 2월 달에 쿵 무너졌고, 예. 쿵 무너지면서 바로 38.2%를 찍고, 그 다음에 꽤 오랫동안 삼각형을 만들다가 또 이번에 밀리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바닥 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는 나왔습니다. 즉, 예. 이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랠리 한 61.8%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오늘 9월 첫 방송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파동 이론에 입각했을 때 이것이 A파, 소위 말하는 A파, B파, C파로서 조정이 끝났으면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A파, B파, C파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작은 1파, 2파, 현재 3파가 마무리되고, 그래서 조정 4파가 가다가 또 한 번 더 5파로서의 하락세가 있어서 이것이 크게 봤을 때 조정 A파. 그렇다면 또 뭐죠? 또 한동안 반등 나오다가 또 무시무시한 조정 C파.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점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파동 이론을 가지고 특히 파동까지도 세우는, 이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근거 없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후적으로나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정도의 큰 그림을 갖고 한번 향후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죠. 한마디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여력이 네. 있는데,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봐야 네. 될 것 같긴 한데, 금리 부분 여쭤볼게요. 금리 예. 사실 올려야 되는 시점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데 못 올립니다. 지금 네. 올리면 부동산 경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힘들기 때문이죠. 네. 소수 의견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네. 올려야 된다. 연내 네. 금리 인상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깜빡이만 켜놓고 예. 저기 뭐 어딥니까? 용인 휴게소 지나서부터 깜빡이를 넣었어요. 지금 이제 호법도 지났거든요. 그 원주 가는 거잖아요. 이제 원주 가는데 이러다가 강릉까지 갈지도 몰라요. 강릉까지도 갈지도 모르겠고. 예. 글쎄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한번 100bp 정도 벌어져 봐야겠네요. 그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 미국이 얼마죠? 1.75에서 2% 아닙니까? 예. 우리는 1.5. 1.5. 그럼 상단으로 보면 50bp라고 하시죠. 그럼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올릴 거 아닌가요? 그쵸, 연내. 전도표대로라면은. 예.
적어도 2번은 더 올릴 겁니다. 9월 달에 당장 올릴 거고 연내 한 번 더 올리느냐 내년 가서 한 번 더 그쯤 가서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정도의 한번 생각을 이거 근데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고 싶은데 네. 이 정도까지 벌어진 적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까?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고 우리 정권가 애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100bp 정도 벌어질 때까지는 별 탈 없었는데 100bp 벌어지고 나니까 꼭 뭔가 바깥이 안 좋든 우리 국내적으로 안 좋든 뭐 사단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리포트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언제든 뭐 올릴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다. 네,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안 좋은데 말입니다.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선 다양한 종목 이제 짚어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